첫째가 사주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가장 기본적으로 양띠요. 양띠가 밤에 태어났어요. 밤 9시에 태어났어요. 만약 여자라고 가정해요. 여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집이자를 쓰면 어떨까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왜 안 맞죠? 사주가 게을르죠? 어떻게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잘하세요? 전문가셔요? 예. 꼭 전문가처럼 말씀하셔서. 그렇죠. 9시면 만신 피곤하고 잠자야 되는데 종손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 죽겠죠? 그러면은 과연 요 띠에는 어떤 이름을 져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양은 또 맛있어요.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죠? 그 털만 잘 제거만 하면 맛있거든요. 그 털 작업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양은 언제 잡아먹어야죠? 그러면 겨울에 잡아먹는 양이 최고 맛있을까요? 여름에 잡아먹는 양이 최고 맛있을까요? 겨울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겨울에 여름이요. 왜 그렇죠? 겨울에는 털이 북실북실하고요. 여름엔 털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름에 잡아먹는 거예요. 양은. 이해 가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고 봐놓고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양이 9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계집이자를 못 써요. 반대로 아침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아침 9시에 태어나면 계집이자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죠? 왜? 풀 뜯어먹고 있잖아요. 들녘에서. 그런데 만약에 밤 9시에 태어났을 때 과연 이 양띠 여자는 어떤 이름을 져줘야지 가장 좋을까요? 어떤 이름을 져줘야 될까요? 이해 안 가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요. 집주요. 집을 선물해 줘야 돼요. 집을 선물해 주면 집에 쏙 들어가서 포근히 잘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집을 선물 안 해주고 계집이자를 해주면 짜증나는데 막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안일 해야지, 종손부 일해야지, 맏며느리 역할 해야지. 그런데 집주를 딱 선물해 줬더니 어떻게 돼요? 편히 자지요. 편히 쉬지요. 동물이 들어와도 호랑이도 집에 들어오는 걸 꺼려요. 아세요? 호랑이도 남의 집 들어가는 건 꺼려요. 밖에 있는 건 홀라당 잡아먹지만. 그런데 종손부 하면 막 밖에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안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기가 있어요. 만약에 요런 저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밤 9시에 태어난 사람에게 마음심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심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모르죠? 여기 한문학자 와도 몰라요. 왠 줄 알아요? 제 풀이법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구한문으로 풀이하는데 일반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변을 돕는다. 마음이 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마음심은 나를 억제하고 나를 짓누르며 가슴앓이를 하고 가슴에 응어리를 쌓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여기 한. 마음심은 이름자에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밤 9시에 태어났는데 마음심을 딱 하니 줬어요. 주심이라고 썼어요. 이름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는 맞지만 마음심은 안 맞아요. 마음심자는 절대적으로 이름자에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나 마음심도 낮에 태어난 사람한테도 쓰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성명학에선 절대 금지해야 될 숫자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심. 또 뭐가 있죠? 깨끗하다, 맑다, 청순하다, 멀원, 턱이. 절대 성명학에서 써서는 안 되는 자들이 바로 그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마음심은 쓰면 안 돼요. 자체가. 그래서 띠에 따라서 바로 이름을 써도 되는 자가 있고 쓰면 안 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전 9시에 태어난 사람한테는 바로 계집여자가 들어가는 게 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저녁에 태어나신 분한테는 오히려 집주가 최고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 띠에 따라서 딱 맞으면 제가 그걸 저기해 드릴게요. 한 분 손 들고서 띠 말씀해 주시고 몇 시에? 원숭이 띠고 네. 오후 3시. 그러면 원숭이 띠고요. 3시쯤. 네. 3시요. 오후 3시요. 했을 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태강민입니다. 강이 무슨 강자 쓰시죠? 대나무다리 강자에 예. 강할민자 씁니다. 강할민.
이분은 그 이름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사주가 우선 강할까요? 약할까요? 원숭이가 오후 3시면 본인네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새참 먹는다던가 딱 회사에서 앉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집에 가고 싶어서 짜증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죠? 한 2시간만 더 참아야 되는데 그 2시간을 못 참는 시간이 3시간 아니에요? 그럼 짜증나는 시간인데 이분께서 강알민을 썼어요. 외나무 다리 강에 강알민을 쓰셨어요. 그럼 싸워야 돼요. 외나무 다리 딱 연상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상되죠? 외나무에 둘이 힘센 자가 딱 하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짜증나는 겨. 나 가고 싶은디 빨리 비켜줬으면. 그런데 얘도 강하거든요. 외나무에서 둘이 마주쳤다는 것은 하나를 죽인다는 얘기요. 죽이니까 빨리 가고 싶은디 피하고 싶은디 못 가는 겨. 그런데 강한 척은 해야 돼요. 강한 척은 해야 되는데 조마조마한 게 내가 죽을까 봐. 또 육신은 짜증나고. 그래서 저분은 이미 육신이 짜증났네요. 첫째가 짜증났으면 강할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저분께서는 항시 당당하고 웅장하고 대범한 듯 하나 갈 길이 없다. 그래서 육신이 피곤하고 짜증나기 때문에 싸울 기력도 없고 갈 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강할민 때문에 다혈질이 되는 거예요. 당당하고 웅장하고 대범하고 힘이 센 자가 항시 외나무 다리에서 한 사람을 죽여야 그 외나무를 건널 수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이 짜증나고 힘드니까 저분은 짜증을 엄청나게 많이 내요. 저런 분이 가장 병이 어떤 병이 들어올까요? 짜증이 많이 나면. 첫째가 콩팥이 많이 다쳐요. 신장병. 그래서 몸에서 독을 못 뽑아내요. 거기에다 강할민을 썼기 때문에 다혈질이요. 그래서 성질이 급해요. 관상학적으로 딱 봤을 때는 다혈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 상태가 영 아니에요. 신장 상태가 영 아니에요. 몸에서 독소를 못 뽑아내요. 왜냐면 이런 걸 다 읽어내야 돼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런데 이 사주 때문에 만신 귀찮고 짜증나는 사주를 타고났던 거예요. 그래서 귀찮으면 엄청 타요. 저분 부인이 참 한심해요. 저분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저분한테 어떤 이름을 선물해 줘야 될까요? 이제 해법을 줘야죠. 어떤 이름을 선물해 줘야 될까요?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집주를 선물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편안하게 쉴 거 아니에요. 강할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모일회나 있을제나 이런 걸 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획수 안 맞으면 안 돼요. 획수가 다 맞은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분한테는 아주 좋은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저분한테 딱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저분은 합리적이고 인덕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써주면 아주 좋겠죠. 주인이라고 써주면 돼요. 주인. 왜 그럴까요? 항시 하늘 아래 땅 위에 맨 앞서서 남을 도와나가는 인자가 항시 주변을 보호하고 주변을 감싸주며 주변의 불편함을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첫째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이름을 갖는 거죠. 몇째시죠? 장만입니다. 예. 그럼 이 이름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맞는 거예요. 이 관상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둘째 이름이에요. 첫째 저기 본인이 장남이면 동생이 함자가 어떻게 되시죠? 태성훈. 성이 무슨 성자 쓰죠? 자 이름 성자예요. 그 다음에 빛나는 자. 그분이 첫째예요. 왜? 빛나는 자 생각을 한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생각을 하면 첫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둘째가 저기요. 또 동생이 계셔요? 동생이 지금 둘이 있는데 지금 원래 제 이름도 개명을 해놨던 건데 예. 저 앞에 썼던 이름은 동자 훈자를 썼습니다. 훈이 무슨 훈자 쓰죠? 빛나는 훈자에 동력동자를 썼어요. 예, 둘째예요. 왜냐면 동력동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둘째예요. 왜? 감개가 어디에서 뜨지요? 감개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예. 예. 그래서 동쪽은 무조건 둘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 대지 생각을 빗소로 승화를 시킬 정도로 생각이 많은 자가 항시 혼돈과 대립 속에서 싸워나간다는 뜻이 바로 동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둘째 분이 뭐라고 하셨죠? 성훈. 성이 무슨 성자 쓰죠? 이름 성자였어요. 예, 항시 어떠한 목표를 만들면 그 목표를 이루려고 적극적으로 활력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자가 항시 생각을 통해 그 목표를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지만 여기에서는 이루어 나간다라는 뜻도 원래 둘째 이름이지만 동력동자보다 이 이름이 앞서요. 그러니까 바로 성명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를 아들로 낳으려면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하나요? 첫째가 가장 큰 문제가 요새 컴퓨터가 너무 발달이 되고요. 남자들이 운동을 너무 안 해요. 그럼 뭐가 많이 나죠? 딸이 많이 나죠. 왜 그럴까요? 활동이 적고 컴퓨터를 많이 보게 되면 정자수가 부족해요. 남자들이. 그럼 다 딸 낳아요. 만약에 아들 낳았다면 그거 얼떨결에 남겨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정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꼭 딸을 많이 낳아요. 원래 평화시대 때는 딸이 많다가 전쟁이 한번 터져야지만 그때 바로 딸들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또 많이 죽어요. 또 전쟁 때는. 남자도 많이 죽지만 그때 바로 이제 아들을 많이 낳기 시작해요. 전쟁 나면 꼭 아들을 많이 낳아요. 왜 그럴까요? 평화시대 때는 딸이 많이 나오는데 왜 전쟁만 나면은 왜 아들을 많이 낳을까요? 도망을 많이 다녀요. 첫째가 남자가 예를 들면 여자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강한 남자가 여자를 차지하는 게 그게 바로 동물의 법칙이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다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이에요. 약하고 골골한 사람은 전쟁통에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약한 자는 정자수가 부족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은 남자들은 다 정자수가 강해요. 왜? 강한 남자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이상하게 아들들이 잔뜩 나는 거 아세요? 역사적으로 경험했죠? 월남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아들이 많을까요? 딸이 많을까요? 6.25가 터진 다음에 6.25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되는 사람을 보면 아들이 많을까요? 딸이 많을까요? 꼭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나라는 그 다음부터 아들이 많이 나와요. 왜? 강한 자니까. 그런데 평화가 이루어질 때는 남자들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서 바로 이 정자수가 약해지기 때문에 딸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딸이 낳는데 그럼 어떤 이름을 져줘야 될까요? 100% 아들 낳는 이름. 아들 낳으면 개명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름을 지면 100% 딸이 나요. 그런데 어떤 이름이 가장 좋을까요? 화자. 왜 그럴까요? 왜 화자할까요? 첫째가 아들 낳는 비법 가르쳐 드릴까요? 다른 종교는 막 애걸복걸 기도를 해야지만 아들도 낳고 자식도 낳죠. 근데 유교는 안 그래요. 유교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종교예요. 이미 인간을 철저하게 역사로부터 확인하고 내려온 것을 바로 그걸 근간으로 만들어낸 종교가 바로 유교예요. 유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 줄 아세요? 유교를 알면 내 아들을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딸 낳고 싶으면 딸을 낳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화자라고 했을까요? 첫째가 아들 낳는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리죠. 이제 첫째가 아들을 낳으려면 그 여자가 장녀가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고분고분 엄마 말 잘 들으면 아들이 날까요? 아니면 엄마 말 더럽게 안 들으면 아들 날까요? 엄마 말을 더럽게 안 듣고 엄마 말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엄마를 힘들게 하고 막 자면 새벽에 일어나서 왕 하면 엄마가 또 귀찮은 육신을 통해서 이렇게 애를 돌봐줘야지만 꼭 그 동생은 아들이 나요. 그래서 바로 이름을 가장 더러운 이름을 져줘야 돼요. 성깔이 가장 더러운 이름을 져줘야 돼요. 그럼 100% 아들을 낳아요. 그 밑동생은. 그래서 화자, 화는 딱 생각나죠. 다혈질, 성질 더럽다. 지멋대로 안 되면 빵 폭발해갖고 왕 해버려요. 그 다음에 남자, 아들자, 남자 같은 여자가 한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남자가 여자이면서도 남자가 승질나면 배는 게 없을 정도로 다혈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엄마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어요. 막 깝깝하겠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렇게 딱 짖는 순간 100% 동생은 아들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엄마를 못 살게 굴면 그러면 엄마 몸은 산도가 높아져요. 산도가 높아진다는 건 곧 아들 낳을 확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엄마가 편하고 하면 바로 그때는 딸 낳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왜 시어머니들이 왜 며느리를 힘들게 했는지 아세요? 힘들게 하기 싫은데도 힘들게 해야 되는 게 원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 쫓겨나요. 그 대신에 내 후손들은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 안 끊기게 하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힘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100% 아들을 낳는 거예요.
왜요? 웃는 거 보니까 아들 낳나 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자가 엄청 센 거요. 그리고 이런 딸 있고 이런 며느리 들여오면 안 돼요. 아셨어요? 이런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 다 둘러엎어버려요. 아들만 낳고 아예 승질이 못 같아갖고 막 엎어버려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조금 근엄하면서도 괜찮은 이름. 남건유. 완전히 남자 이름이죠. 예. 이쁘자. 아, 이걸 죄송해요. 또 틀릴 뻔했네. 이거 또 잘릴 뻔했어요. 제가 틀리면 빨리빨리 얘기해줘요. 저 무식하다고 얘기했어요. 저 한문 백자밖에 못 써요. 근데 왜 구한문을 깨우쳤을까요? 이해 가세요? 저는 몇만 자든 우리나라 한문은 다 풀이할 수가 있어요. 구한문 깨우치면 이런데 구애를 안 받아요. 제 멋대로 풀이해요. 그 율법을 딱 만들어서. 그래서 틀린 거 있으면 빨리빨리 말해줘야지 안 잘려요. 그래서 남건일 때는 왜 아들을 낳을까요? 그 밑에가. 왜 그럴까요? 남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집안을 이끌어나가는 남자가 어떠한 뜻을 펴서 나라를 만든다는 뜻이요. 나라를 만든다라는 건 엄청나게 힘들게 산다는 뜻 아니에요. 그릇이 크다는 뜻 아니에요. 그릇이 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엄마를 죽여버리겠죠. 힘들게. 그 엄마를 막 짓눌러 버리겠죠. 여잔데도. 바로 요런 것 때문에 바로 이 장녀가 딸이었을 때 아들을 낳으려면 이름을 더럽게 줘라. 승질나게 줘라. 예민하게 줘라. 그래서 엄마를 못 살게 구는 이름을 줘라. 그러면은 엄마 몸에 산도가 높아서 꼭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동생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경자, 옥자, 일본식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요. 경자나 이거 다 일본식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원래 전통 이름이에요. 원래 우리 이름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아들 자자를 많이 낳은 이유는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그렇게 진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한문학자나 이런 사람네들이 오히려 일본 이름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서부터 장녀가 무조건 딸이었을 때는 아들 낳으려고 하는 그 염원으로 아들 자자를 많이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자가 들어가는 여자가 많지요. 그게 바로 이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졌을까요? 엄마를 못 살게 굴라고 져준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네들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있죠. 만약에 이런 이름을 며느리 고생 안 시켜야지 해갖고서 이쁜 이름을 딱 짓자니요. 그럼 100% 계속 딸딸딸이에요. 그럼 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항시 장녀가 딸이었을 땐 아들 낳고자 한다면 엄마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는 이름을 져줄까라고 그걸 궁리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